서울은 깊은 밤에 장막에 가려 있었고 김설아는 그녀의 화려하지만 차가운 저택의 창가에 서 있었다. 그룹 JK의 상속녀라는 무거운 직함은 20살의 그녀에게 자유가 아닌 금고와 같았으며 그녀의 총명함은 사치품으로 포장된 삶 속에서 질식할 듯 답답했다. 그녀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이 거대한 집안에는 오직 고립과 위선만이 남아 그녀를 괴롭혔으므로 그녀는 늘 탈출구를 찾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아버지 몰래 운전대를 잡고 아무도 찾지 않을 서울의 외곽을 향해 차를 몰았다. 그녀는 복잡하게 얽힌 도시의 불빛이 자신을 구원해줄 작은 희망이라도 품고 있는 듯 느꼈다. 어둠 속을 질주하는 차 안에서 잠시나마 그녀는 김설아가 아닌 그저 평범한 20살의 여자아이로 숨 쉴 수 있었고 이 순간의 평화는 그녀에게 소중했다. 도시의 심장이 멎은 듯 고요한 시간, 낡은 건물의 뒷골목에서 그녀는 차를 멈췄다. 그곳은 부와 빈곤의 경계가 무너지는 잊힌 공간이었으며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그녀의 귀에 닿았다. 직감적으로 그녀는 본능적인 이끌림을 따라 주저없이 차에서 내렸고 그 소리의 근원을 향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골목 깊숙한 곳, 더러운 박스 더미 옆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형체를 발견했다. 10살이나 되었을까 싶은 깡마른 소녀는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싸구려 옷은 진흙과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소년의 창백한 얼굴과 희미하게 오르내리는 가슴을 본 순간 설아는 온몸에 차가운 전류가 흐르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소년의 눈빛은 마치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로웠지만 생명을 향한 마지막 절규를 담고 있었다. 설아는 이 잔혹한 현실이 그녀가 살아온 세상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음을 깨달았다.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는 자신의 비단 스카프를 풀어 소년의 상처난 이마를 묶어주었고 그녀의 손길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럽고 확신에 차 있었다. 가족에게 발각되면 큰 문제가 될 것을 알면서도 그녀의 강한 도덕적 나침반은 위험을 무릅쓰라고 속삭였다. 그녀는 자신의 값비싼 코트를 벗어 소년의 얇은 몸을 감싸주었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소년을 일으켜 세우려 안간힘을 썼다. 소년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가벼웠지만 절박한 상황이 주는 무게감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설아는 주변을 경계하며 조심스럽게 소년을 자신의 고급 세단 뒷좌석에 눕혔다. 그녀는 소년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 그녀의 유일한 임무이며 그 어떤 가족의 규율보다도 중요하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녀의 심장은 긴장감과 알 수 없는 희망으로 격렬하게 뛰고 있었고 이 모든 과정은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그녀는 소년을 곧바로 병원에 데려갈 수 없었다. 만약 소년의 존재가 알려진다면 아버지의 냉정한 성격상 이 일이 그녀의 통제를 벗어나 복잡한 문제로 번질 것임을 설아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룹 JK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특권을 교묘하게 활용하여 아무도 모르는 안전한 은신처를 찾아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다. 설아는 별장 부지 내에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아 모두가 잊고 지내는 낡은 창고를 떠올렸다. 그곳은 어린 시절 그녀가 어머니와 비밀을 나누던 유일한 장소였고 이제 그곳은 소년의 임시 안식처가 될 수 있었다. 그녀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운전하며 어둠 속에서 창고의 녹슨 문을 열었고 차가운 공기와 곰팡이 냄새가 그녀를 맞이했다. 소년을 창고 안에 임시로 마련한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힌 후 설아는 급히 저택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녀는 비상약품과 간단한 식료품을 몰래 챙겼고 집안의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행동을 들키지 않기 위해 모든 움직임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특히 그녀의 오만하고 권위적인 이복 오빠인 김주현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은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했다.
다음 날 아침 설아는 공식적인 일정을 핑계 삼아 다시 창고를 찾았다. 소녀는 여전히 약했지만 눈을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소년의 검은 눈동자에는 어둠과 절망 대신 희미한 감사와 생존을 향한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고 그 모습은 그녀의 심장을 강하게 울렸다. 너는 이름이 뭐니? 나는 김설아라고 해. 설아는 조심스럽게 한국어로 말을 건넸다. 소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갈라진 목소리로 간신히 자신의 이름을 속삭였다. 이현우. 그 이름 세 글자는 차갑고 어두운 창고에 작은 울림을 주며 그들의 운명적인 만남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다. 현우는 자신이 고아이며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거리의 싸움에서 심하게 다쳤다는 사실을 설아에게 털어놓았다. 그의 이야기는 잔혹했지만 현우는 절대로 동정을 구하지 않았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던 그의 강인한 생존력이 설아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녀는 그의 강인함에 매료되었다. 설아는 매일 밤 현우를 찾아와 상처를 치료해주고 따뜻한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그에게 글을 가르치기도 했고 세상이 얼마나 넓고 기회가 많은지 조용히 이야기해 주었다. 현우는 그녀가 가져다 주는 지식과 친절함에 목마른 듯 반응했고 그의 빠른 학습 능력은 설아를 놀라게 만들었다. 너는 분명히 이 거대한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똑똑하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 설아는 진심 어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현우는 설아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작은 가슴 속에는 이미 설아를 향한 깊은 존경심과 함께 언젠가는 반드시 그녀에게 보답하겠다는 굳은 결심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그들의 짧은 평화는 현우가 회복됨에 따라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현우는 자신이 설아의 가족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미 설아에게 충분한 폐를 끼쳤다고 생각했고 더 이상 그녀의 안전을 위협하고 싶지 않았다. 떠나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두 사람 모두 말없이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밤 현우는 조용히 창고 문을 열고 떠나려 했다. 그는 설아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사라지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설아는 그의 발소리를 듣고 따라왔고 그의 결심을 눈치챘다. 그녀는 현우의 얇은 어깨에 손을 얹으며 그의 계획이 얼마나 위험한지 조용히 이야기해 주었다. 너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 이대로 나가면 다시 위험에 처할 거야. 설아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걱정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내가 도와줄 방법을 찾을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줘. 성급한 결정은 너 자신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고통을 줄 거야. 그녀는 현우에게 잠시 더 머물 것을 간절히 부탁했다. 현우는 설아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는 그녀에게 절대 잊지 않겠다고, 설아가 자신에게 베푼 친절을 언젠가 수백 배로 갚겠다고 작은 목소리로 맹세했다. 밤하늘 아래 그들의 약속은 단순한 감사를 넘어선 운명적인 결속을 다지는 굳건한 서약이 되었다. 이 만남은 두 사람의 미래를 영원히 바꿔놓을 사건의 시작이었다. 설아와 현우의 비밀스러운 평화는 며칠 지나지 않아 산산조각날 위기에 처했다. 집안 경비 책임자 중 한 명인 박 팀장은 설아가 매일 밤 아무도 찾지 않는 창고 쪽으로 향하는 수상한 움직임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설아의 이복 오빠인 김주현에게 충성하는 인물이었고 그룹 JK 내부에서 설아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는 역할을 은밀히 수행하고 있었다. 박 팀장은 설아의 차가 별장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확신이 감돌았다. 그는 혼자서 조용히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고 그 순간 그는 임시로 만들어진 침대에 누워있는 현우를 발견했다. 현우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몸을 일으켜 세웠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은
극도의 긴장감에 의해 통제력을 잃고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냐, 김설아 아가씨. 박 팀장의 목소리는 분노와 권위로 가득 차 있었고 어두운 창고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도대체 누구의 허락을 받고 저런 거리의 불황아를 집에 숨긴 것입니까? 당장 이 아이를 끌어내야 합니다. 이 사실을 회장님께 보고할 겁니다. 그의 날카로운 비난은 설아의 심장을 강하게 압박했다. 설아는 현우를 보호하기 위해 재빨리 두 사람 사이에 몸을 던졌다. 그녀의 눈빛은 비록 두려움이 서려 있었지만 단호하고 결연했다. 그는 환자일 뿐이에요. 아저씨, 이 아이에게 손대지 마세요. 내가 책임지고 해결할 테니 제발 아버지를 부르지 말아주세요. 설아는 박 팀장에게 애원했지만 그의 표정은 냉정하기만 했다. 박 팀장은 설아의 간청을 무시하고 현우를 향해 거친 손을 뻗었다. 그 순간 현우는 몸을 돌려 창고의 작은 창문을 향해 필사적으로 돌진했다. 그는 박 팀장의 거구에 맞설 힘이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직 도망치는 것만이 설아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창문 유리가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창고를 뒤흔들었고 그의 탈출은 시작되었다. 박 팀장은 경노하며 현우를 쫓았지만 현우는 좁고 복잡한 별장 뒷뜰을 지그재그로 달리며 그의 추격을 따돌리려 했다. 그러나 박 팀장의 체력과 훈련은 현우를 압도했고 곧 현우의 숨소리는 거칠어졌으며 거리는 점점 좁혀져 왔다. 설아는 이 모습을 보고 절박한 심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현우가 담장 근처에서 넘어진 순간 박 팀장이 그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끌어당겼다. 꼼짝 마. 내 녀석이 어디로 도망치려는 거냐. 박 팀장의 소나기 힘은 현우의 목을 조르는 듯했고 현우는 고통에 질식할 것만 같았다. 설아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결정적인 행동을 취했다. 그녀는 목에 걸고 있던 작은 루비 펜던트를 풀었다. 그것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으며 설아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머금고 그 펜던트를 현우가 도망치려 했던 방향의 반대편 숲속으로 힘껏 던졌다. 금빛 줄이 밤하늘을 가르며 날아갔다. 저기에 증거가 있어요. 저 아이가 훔친 물건이 분명합니다. 설아는 다급하게 소리쳤다. 박 팀장은 일순간 현우를 놓치고 숲속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펜던트의 빛깔이 예사롭지 않음을 알고 있었고 그 가치를 계산하며 잠시 망설였다. 그 짧은 순간이 현우에게는 다시 도망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이 되었다. 현우는 박 팀장이 펜던트를 찾기 위해 숲으로 달려 들어가는 틈을 타 온 힘을 다해 담장을 넘어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는 도망치는 동안 뒤를 돌아보았고 그가 본 마지막 장면은 박 팀장이 설아에게 격렬하게 화를 내며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고 흔드는 모습이었다. 설아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몸을 숙이고 있었다. 그 순간 현우의 마음속에 단순한 감사를 넘어선 강렬한 감정이 폭발했다. 그것은 분노였고 복수심이었으며 동시에 설아를 그들의 억압적인 소나기에서 해방시키겠다는 굳은 맹세였다. 그는 설아가 자신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보고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힘을 얻어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이를 악물었다. 현우는 상처투성이의 몸을 이끌고 정처 없이 달렸다. 그는 이 거대한 도시의 어느 곳에도 발디딜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설아의 안전을 위해 최대한 멀리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만이 그를 움직이게 했다. 그는 결국 도심 외곽에 버려진 기차역 근처에서 기진맥진하여 쓰러졌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현우는 의식을 잃어갔다. 그의 마지막 기억은 설아의 희생적인 눈빛과 어머니의 유품인 루비 펜던트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던 섬광이었다. 그는 고독과 절망 속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듯 했지만 그의 영혼은 포기하지 않고 설아에게 했던 약속을 붙잡고 있었다. 얼마 후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기차역 근처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날카로운 눈빛과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지닌 중년의 남자였다. 그는 TL 글로벌이라는 거대 국제 기업의 총수인 빅터리 또는 이 회장으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는 개인 경호원을 대동하고 현우에게 다가갔다. 이 회장은 현우의 깡마른 몸과 상처투성이의 모습을 훑어보았다. 그러나 그가 주목한 것은 소년의 눈빛이었다. 비록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현우의 얼굴에는 패배가 아닌 엄청난 분노와 삶에 대한 강렬한 의지가 새겨져 있었다. 이 회장은 이 소년에게서 자신과 같은 야심과 강인함을 보았다. 이 아이를 데려가라. 당장 최고 수준의 치료를 받게 해. 이 회장은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그리고 이 아이의 모든 배경을 조사해. 김치찌개 냄새가 나는 한국의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낀다. 현우는 그렇게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예측하지 못한 구원의 손길을 잡게 되었다. 현우는 한국을 떠나 즉시 TL 글로벌의 비밀 본부가 있는 유럽으로 이송되었다. 그곳에서 그의 이름은 이현우로 유지되었지만 그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궤도에 올랐다. 그는 최고의 의학적 치료를 받았고 회복되는 동시에 상상할 수 없는 강도 높은 교육과 훈련을 받기 시작했다. 이 회장은 현우에게 단순한 양육 이상의 것을 제공했다. 그는 현우를 자신의 후계자로 키우기 위해 금융, 정치, 국제법, 그리고 개인 경호 및 전투 기술까지 모든 것을 가르쳤다. 현우의 지능과 타고난 전략적 사고는 이 회장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고 그는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흡수했다. 현우는 잠자는 시간까지 아껴가며 공부하고 훈련했다. 그의 몸과 마음은 복수와 설아를 보호하겠다는 굳은 약속에 의해 철저하게 단련되었다. 그는 더 이상 거리에서 굶주리는 약한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냉철하고 계산적이며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완벽한 비즈니스 전사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의 방 벽에는 항상 설아에게 작별을 고하던 밤에 잃어버린 루비 펜던트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것은 그의 목표와 임무를 상기시켜주는 굳은 다짐의 상징이었다. 그는 이 세계의 권력과 부가 없이는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 없다는 잔인한 진실을 배웠고 그 힘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힘만이 정의이고 힘만이 너의 설아를 지킬 수 있다. 네가 그녀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려면 세상의 정점에 서야만 한다. 이 회장의 냉정한 조언은 현우의 영혼에 깊이 새겨졌다.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현우는 이 회장의 제자이자 오른팔로 성장했고 마침내 그는 자신의 약속을 이행할 준비를 마쳤다. 그는 한국으로 돌아갈 때가 왔음을 느꼈다. 20년의 세월이 흐른 후 이현우는 더 이상 추위에 떨며 구걸하던 어린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TL 글로벌이라는 거대 국제 금융기업의 최고 경영자로서 서울 김포 국제공항의 활주로에 발을 디뎠다. 그의 검은색 맞춤, 정장은 그의 완벽하게 단련된 몸을 감싸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20년 전의 소년에게서 찾아볼 수 없던 냉철함과 치밀한 전략적 사고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귀환은 조용했지만 그가 몰고 온 권력의 파장은 한국 재계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다. TL 글로벌은 전 세계적인 인수합병의 귀재로 알려져 있었으며 현우의 한국 방문 목적은 명백하게도 국내 굴지의 기업이었으나 현재는 재정적으로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그룹 JK와의 대규모 전략적 제휴였다. 그러나 현우의 진정한 목표는 단순히 비즈니스적 협력이 아닌 스무해 전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었다. 현우는 공항 VIP 라운지에서
JK그룹의 재무 보고서를 펼쳐보았다. 이 보고서는 그룹 JK가 오랫동안 내부적인 부패와 무능한 경영진으로 인해 서서히 몰락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현우는 이 약해진 구조를 활용하여 자신의 힘을 투입할 계획을 세웠고, 그 과정에서 설아를 위험에 빠뜨리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였다. 그룹 JK의 실질적인 전횡을 휘두르는 인물은 바로 김주현, 설아의 이복 오빠이자 현우의 어린 시절 박 팀장에게 폭언을 지시했던 장본인이었다. 김주현은 회사의 경영기획본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능력은 오직 정치적인 암투와 권력 남용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오만했고 혈통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재능도 갖추지 못한 전형적인 부패한 인물이었다. 주연은 설아가 어머니의 부재로 인해 회사 내에서 아무런 기반도 다질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이용해 그녀를 끊임없이 무시했다. 그는 설아를 회사 내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전략 분석팀의 말단 직원으로 배치했고, 그녀의 뛰어난 분석 능력과 통찰력을 폄하했다. 주연에게 설아는 그저 집안의 그림자일 뿐 사업적인 위협은 전혀 되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김설아는 20년 전에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그룹 JK라는 권력의 미로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숨기고 있었다. 그녀는 현재 전략 분석팀의 실무자로서 일하고 있었고, 주연과 그의 측근들이 만들어내는 끔찍한 실수를 조용히 관찰하며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몰두했다. 그녀는 늘 압박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강인한 프로 정신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제출하는 모든 정교한 보고서와 예측들이 주연에 의해 번번이 무시당하거나 왜곡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좌절하지 않았다. 설아는 자신의 도덕적 나침반을 굳게 붙잡고 있었으며 언젠가 이 집단적인 부패를 바로잡을 순간이 올 것이라고 조용히 믿고 있었다. 그녀의 인내심은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했지만 내면에서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한편 김주연은 TL 글로벌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자신의 권력을 더욱 확고히 할 기회로 삼으려 했다. 그는 현우를 단순히 해외 자본을 유치해줄 돈줄로만 여겼고, 현우의 젊은 나이와 화려한 배경 뒤에 숨겨진 냉철한 전략가로서의 면모를 완전히 과소평가했다. 주연은 이번 협상에서 현우를 조종하여 JK그룹의 일부를 사적으로 유용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 TL 글로벌과의 첫 번째 공식 회의를 준비하던 중 현우는 JK그룹 본사를 예비 시찰하기 위해 비밀리에 방문했다. 그는 주현의 안내를 받고 회사의 주요 부서를 둘러보았고, 그 과정에서 전략 분석팀의 조용한 코너를 지나치게 되었다. 현우의 눈은 수많은 직원들 사이에서 단 한 사람, 김설아에게 고정되었다. 설아는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심도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몰두하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고 주변의 소란에도 흔들림 없이 집중하는 모습은 20년 전에 그 강인한 소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현우는 그녀가 여전히 압도적인 환경 속에서 자신의 빛을 잃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고 미소를 지었다. 현우는 설아를 알아보았지만 설아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현우의 완벽하게 변모한 외모와 압도적인 CEO의 아우라는 거리의 소년 이현우를 상상할 수 없게 만들었다. 현우는 그녀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지금은 그의 정체를 드러낼 때가 아니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그녀를 이 어둠 속에서 꺼내기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는 주현의 오만함을 조용히 관찰했다. 주현은 설아의 책상을 지나치면서도 그녀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현우에게 그녀가 쓸모없는 잡무를 처리하는 직원이라고 나지막이 설명했다. 현우는 주현의 경멸적인 태도에 속으로 격렬한 분노를 느꼈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현우는 주현의 오만함이
결국 그의 파멸을 불러올 것임을 확신했다. 현우는 그날 밤 자신의 최고 전략가인 제임스에게 주연이 진행하는 모든 프로젝트와 설아의 전략 분석팀에 대한 내부 감시를 명령했다. 그는 설아가 처한 상황과 그녀의 능력을 은밀히 평가할 필요가 있었다. 설아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연의 부패한 제국을 무너뜨리는 것은 현우의 복잡한 비즈니스 계획의 핵심 목표였다. JK그룹과의 공식 협상 날짜가 다가올수록 현우의 냉철함은 더욱 극대화되었다. 그는 비즈니스 협상 테이블을 설아와의 재회와 동시에 그녀의 오빠이자 자신의 숙적인 김주연과의 첫 대결의 장으로 만들 계획이었다. 현우는 승리뿐만 아니라 완벽하고 압도적인 승리를 원했다. 그는 설아를 구해내는 것을 넘어 그녀가 자신의 진정한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공정한 무대를 마련해 줄 생각이었다. 현우는 지난 20년간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모든 권력과 재력을 오직 이 하나의 목표, 즉 설아를 보호하고 그녀의 명예를 회복시키는데 사용할 준비를 마쳤다. 격변의 서막이 서서히 오르고 있었다. 그룹 JK 본사 최고층 회의실에는 얼음장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TL 글로벌의 총수 이현우와 그룹 JK 경영기획 본부장 김주연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었다. 양측 핵심 관계자들이 자리한 가운데 설아는 주연팀의 막내 분석가로 회의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존재는 주연에게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었지만 현우의 시선은 은밀하게 그녀를 향했다. 현우는 여전히 냉철하고 압도적인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고 설아는 그를 처음 보았을 때 느꼈던 낯설면서도 익숙한 기시감에 사로잡혔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설아는 현우가 펜을 잡는 독특한 방식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그 손가락의 굳은 살과 움직임은 20년 전 창고에서 그녀의 상처를 치료해주던 소년의 모습과 놀랍도록 일치했다. 현우가 물 한 모금을 마시기 위해 컵을 들었을 때 와이셔츠 소매 끝으로 살짝 드러난 그의 왼쪽 손목에 시선이 닿았다. 그곳에는 20년 전 박 팀장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유리 파편에 베인 희미하고 길게 늘어진 상처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 순간 설아의 심장은 멈추는 듯했고 그녀는 마침내 이 압도적인 총수가 바로 그녀가 구해냈던 그 소년 이현우임을 확신했다. 현우는 설아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설아에게만 보일 수 있도록 아주 미세하고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리는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20년 만에 만난 연인에게 보내는 사적인 신호였고 동시에 그녀의 감정을 확신하는 조용한 승리 선언이기도 했다. 설아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펜을 쥔 손에 힘을 주었고 그의 복잡한 의도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회의가 잠시 중단되고 주연이 TL 측에 불리한 재무 보고서의 일부를 뻔뻔스럽게 변명하는 순간이었다. 현우는 갑자기 모든 대화를 중단시키며 전혀 예상치 못한 제안을 던졌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 만큼의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김설아 씨. 현우는 모두가 놀란 가운데 설아의 이름을 똑바로 부르며 그녀를 지목했다. TL 글로벌과 그룹 JK의 미래는 단순한 합작 투자 이상의 것을 요구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김설아 씨에게 정식으로 청혼합니다. 우리는 경영과 소유권의 완벽한 융합을 통해 JK를 재건할 것입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고 주연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하며 격렬하게 분노했다. 지금 무슨 농담을 하시는 겁니까? 이현우 대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설아는 이 회사의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능력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그저 장식용 꽃일 뿐이에요. 이런 개인적인 감정으로 사업을 망치지 마십시오. 주연은 이 청혼을 현우가 자신을 압박하려는 저급한 술책이라고만 해석했다. 그는
설아의 능력을 근본적으로 경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현우의 파트너가 되는 것은 그룹 JK의 몰락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믿었다. 주현은 공개적으로 설아를 모욕함으로써 현우의 제안을 무력화시키려 시도했다. 김 본부장님. 현우는 주현의 격앙된 반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온함을 유지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는 주현의 분노보다 훨씬 더 강력한 권위를 내뿜었다. 나는 JK그룹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지 무능력하고 부패한 현재의 경영진에게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회사의 창업자 가문, 특히 김설아 씨의 윤리의식과 잠재력을 더 신뢰합니다. 설아는 주연의 모욕과 현우의 갑작스러운 청혼이라는 이중의 충격 속에서도 놀라운 평정심을 유지했다. 그녀는 그 순간 현우의 청혼이 그녀를 보호하고 주현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위한 가장 강력한 전략적 카드임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그녀는 현우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단호하지만 신중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현우 대표님의 제안은 매우 파격적이며 JK그룹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설아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주현을 배제하고 현우에게 직접적으로 말했다. 결혼은 비즈니스보다 훨씬 복잡한 약속입니다. 저는 이 제안을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JK그룹의 장기적인 전략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시간을 요청합니다. 그녀의 침착하고 지적인 답변은 주현과 그의 측근들을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설아가 그저 감정적으로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이 상황을 자신의 발언권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했다. 주연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회의실을 뛰쳐나가려 했지만 현우의 냉정한 시선이 그를 붙잡았다. 주연은 현우의 청혼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즉시 은밀한 방해 공작을 시작했다. 그는 TL 글로벌과의 협력 프로젝트 중 가장 중요하고 위험 부담이 큰 프로젝트의 초기 데이터에 의도적으로 오류를 삽입하도록 카드로가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에게 지시했다. 그의 목표는 현우가 JK그룹을 불신하게 만들거나 설아가 이 프로젝트를 맡아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주연은 설아에게 이 문제의 프로젝트를 선물로 넘겼다. 네가 현우 대표에게 능력을 보여주고 싶다면 이 프로젝트를 맡아봐. 아주 중요한 일이야. 주연은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코너로 몰았다. 주연의 계산은 설아의 순진함이 이 복잡한 투자 구조 속에서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는 오만함에 기반하고 있었다. 설아는 주연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한다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녀는 주연이 건넨 오류가 포함된 초기 보고서를 받아들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전혀 동요가 없었다. 그녀는 오히려 이 프로젝트를 주연의 부패한 네트워크를 파헤치는 첫 번째 기회로 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현우에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자신의 결심을 전했다. 현우는 설아의 눈빛에서 강철 같은 의지를 읽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동시에 주연의 함정을 역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았다. 현우는 주현의 어리석은 행동을 조용히 관찰하며 TL 글로벌의 내부 자원을 동원하여 설아가 안전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그녀의 주변에 비밀스러운 보호막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능력이 평가절하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설아의 평온함과 전략적 깊이는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녀는 주연의 경멸을 에너지로 삼아 다가오는 격렬한 싸움에서 자신이 단순히 상속녀가 아니라 그룹 JK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적 사령관임을 증명할 준비를 차분하게 마쳤다. 그녀의 복잡한 반격 계획은 이미 그녀의 머릿속에서 구체화되고 있었다. 김주현이 설아에게 떠넘긴 프로젝트는 겉으로는 TL 글로벌과의 협력을 위한 중요한 발판처럼 포장되었지만 실상은 그룹 JK의 재정 악화를
가속화할 위험천만한 함정이었다. 주연은 이 프로젝트를 프로젝트 피닉스라 명명하며 설아에게 넘겼고, 이는 부실 자산에 대한 위험천만한 대규모 투자를 포함하고 있어 그녀의 경력을 완벽하게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것이 분명했다. 주연의 오른팔인 박 팀장과 최 이사는 설아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며 그녀가 이 프로젝트의 복잡한 함정을 간과하고 실패하기를 숨죽여 기다렸다. 그들은 자신들이 의도적으로 부풀리거나 왜곡한 초기 데이터가 설아를 혼란에 빠뜨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이끌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들의 오만함은 설아의 뛰어난 분석 능력을 완전히 과소평가하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설아는 프로젝트 피닉스의 방대한 데이터를 받은 순간부터 그것을 주연이 던진 독이 든 퍼즐로 간주했다. 그녀는 주연의 지능이 자신의 전략적 깊이를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흥분하거나 당황하는 대신 놀라운 평정심으로 문제의 핵심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수많은 재무 보고서와 법률 검토 자료들이 쌓여갔지만 그녀의 눈은 흐트러짐이 없었다. 밤샘 분석 끝에 설아는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재무 모델에서 고의적인 조작의 흔적을 발견했다. 특히 위험률이 낮게 평가된 특정 해외 자산의 가치가 실제로는 완전히 무너질 위험에 처해 있음을 확인했고, 이는 명백하게 주현의 부하들이 사적 이익을 위해 데이터를 왜곡했음을 시사했다. 그녀는 이 정보를 그녀의 반격의 결정적인 증거로 삼기로 결심했다. 바로 그 시점에서 이현우가 움직였다. 현우는 TL 글로벌의 비밀 IT 보안팀을 동원하여 설아에게 JK그룹 내부에서는 접근할 수 없는 수준의 외부 시장 동향과 경쟁사 정보를 은밀히 제공했다. 이 정보는 설아가 이미 발견한 내부 데이터의 오류를 외부 요인을 통해 과학적으로 확증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현우의 지원은 직접적인 개입이 아닌 설아가 스스로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정교한 정보 지원이었다. 이 외부 데이터 덕분에 설아는 주연의 측근인 박 팀장과 최 이사가 어떤 경로를 통해 부실 자산을 과대평가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개인적인 이익이 어떻게 회사 손실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윤곽을 잡아낼 수 있었다. 설아는 단순히 프로젝트의 실패를 막는 수준을 넘어섰다. 그녀는 주연의 부하들이 놓쳤던 부실 자산 내부에 숨겨진 특허 기술의 잠재력을 발견했다. 그들이 당장의 이익만을 쫓았을 때 설아는 장기적인 가치와 틈새 시장 기회를 보았던 것이다. 이 특허 기술을 활용하여 프로젝트의 전체 방향을 완전히 긍정적인 수익 모델로 전환하는 전략을 세웠다. 며칠 후 설아는 재무 관련 중역들이 모인 소규모 이사회 앞에서 프로젝트 피닉스에 대한 재검토 보고를 진행했다. 김주연은 그녀가 실패를 인정하고 울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설아의 발표는 그의 오만한 예상을 산산조각 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논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설아는 원본 데이터의 구조적 오류를 객관적인 지표와 외부 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초기 보고서는 특정 리스크를 고의적으로 낮게 평가했으며 이로 인해 JK그룹은 잠재적으로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을 뻔했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을 제시하며 이 오류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조직적인 태만임을 암시했다. 그녀는 주연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박 팀장과 최 이사가 제출한 보고서의 허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이러한 중대한 데이터 조작은 실무자의 무능력이나 더 심각하게는 의도적인 기만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설아는 그들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그들의 보고서 페이지 번호와 오류 코드를 정확하게 명시했다. 박 팀장과 최 이사는 당황하여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주현은 격렬하게 그녀의 발표를 중단시키려 했다. 김설아, 너무 과장하지 마라. 사소한 실수일 뿐이다.
주현은 분노에 차서 소리쳤지만 이사회 멤버들의 눈빛에는 이미 깊은 의심과 불안감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들은 설아의 분석이 너무나 정교하여 반박할 여지가 없음을 깨달았다. 결정적으로 설아는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다. 그녀는 발견한 특허 기술을 활용하여 전혀 새로운 수익 모델을 발표했고, 이는 실패 직전의 프로젝트를 단숨에 수백억 원대의 잠재적 가치를 지닌 투자 기회로 변모시켰다. 이사회 멤버들은 그녀의 전략적 통찰력에 압도되었고, 그녀를 오랫동안 과소평가해온 자신들의 무지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꼈다. 주연은 겉으로는 설아의 운 좋은 성공을 칭찬했지만 그의 속은 이미 불안감으로 들끓고 있었다. 설아가 단순한 장식용꽃이 아님을 깨달았고, 그녀의 뒤에 이현우와 TL 글로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설아를 제거하는 것을 단순한 사업 문제가 아닌 개인적인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설아는 자신의 첫 번째 반격이 성공했음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주연의 함정을 역이용하여 자신의 능력을 공개적으로 증명했고, 주연의 측근들에게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제 그녀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했다. 그것은 바로 주연의 부패한 네트워크의 뿌리를 파헤치는 깊고 위험한 내부 조사였다. 프로젝트 피닉스에서의 승리는 김설아에게 단순한 직무 성과 이상의 의미를 부여했다. 그것은 그룹 JK 내부의 부패한 세력의 균열을 일으키는 첫 번째 전략적 성공이었고, 이현우와의 은밀한 협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주연은 분노했지만 설아의 능력에 대한 경멸은 여전히 그의 오만함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성공적인 이사회 보고 후 며칠 뒤 설아는 현우가 마련한 서울 외곽의 안전 가옥에서 그와 비밀리에 만났다. 현우는 테이블 위에 USB 드라이브를 내려놓았다. 이건 김주현이 저지른 불법 행위의 일부 증거입니다. 당신이 파헤쳐야 할 부패의 빙산 일각이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으며 설아를 보호하려는 단 하나의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제공된 자료는 주연이 회사 돈을 횡령하고 역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세탁한 정황이 담긴 초기 증거들이었다. 현우의 TL 글로벌 포렌식 회계팀은 주연의 개인 계좌와 회사 계정 간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간결하게 요약해 놓았고, 이는 설아가 조사를 시작할 완벽한 출발점이 되었다. 설아는 현우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룹 JK 내부의 깊은 곳으로 침투했다. 그녀는 자신의 전략 분석팀 직위를 방패 삼아 지난 5년간의 복잡한 재무 기록과 감사 보고서를 밤낮 없이 파헤쳤다. 그녀는 주연이 해외 카지노에서 진 막대한 개인 도박 빚이나 실패한 부실 투자건을 회사 자금으로 메꾸기 위해 횡령을 시작했음을 곧 알게 되었다. 주연의 횡령 방식은 매우 치밀하고 복잡했지만 설아의 뛰어난 통찰력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그녀는 수많은 허위 계약서와 가짜 거래 명세서, 뒤에 숨겨진 자금의 최종 종착지를 추적했고, 그 모든 돈이 최종적으로 주연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해외 법인으로 흘러 들어갔음을 밝혀냈다. 하지만 조사는 곧 더 어둡고 충격적인 진실에 도달했다. 횡령 규모가 주연의 개인 부채를 메우는 수준을 넘어섰고, 이는 그가 단순히 돈을 훔친 것이 아님을 시사했다. 설아는 주연이 회사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룹 JK의 가장 중요한 미래 자산, 즉 첨단 반도체 RD 데이터와 3년치 미래 전략 계획을 경쟁사인 글로벌 스타에 매각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이 배신 행위는 단순한 횡령을 넘어선 명백한 회사에 대한 반역이었고, JK그룹의 장기적인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였다. 설아는 이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온몸의 전율을 느꼈다. 그녀는 주연의 오만함과 권력 남용이 이토록 잔인하고
파괴적인 수준에 이르렀음을 깨닫고 충격에 빠졌다. 한편 주연은 프로젝트 피닉스에서의 예상치 못한 설아의 승리에 극도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설아가 단순한 행운이나 우연으로 승리한 것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주연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에게 설아의 모든 통신과 이동 경로를 감시하도록 명령했고, 그녀의 조그마한 실수라도 포착하여 그녀를 영구적으로 제거할 기회를 엿보았다. 설아는 자신이 위험한 영역에 들어섰음을 인지하고 조사를 더욱 은밀하게 진행했다. 그녀는 이제 현우가 제공한 최고 수준의 암호화된 통신 장비만을 사용했고, 종이 문서를 최소화하며 모든 정보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현우의 안전 서버에만 백업했다. 그녀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잠재적인 주연의 스파이로 의심해야 하는 고립된 전투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히 회사를 바로잡는 문제가 아니야. 이건 그룹 JK를 구하고 주연의 부패가 더 이상 우리 모두를 파괴하지 못하게 막는 전쟁이야. 설아는 현우에게 전화로 조용히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보다 더욱 강한 정의감과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현우는 그녀의 강인함에 다시 한번 깊은 감동을 받았다. 현우는 설아의 안전을 위해 TL 글로벌의 최고 정예 경호팀을 서울로 은밀하게 배치했다. 이들은 설아의 일상적인 움직임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연이 그녀에게 물리적인 위협을 가할 경우 즉각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비상대기 상태를 유지했다. 현우는 설아가 증거를 확보할 때까지 그녀의 그림자처럼 그녀를 보호하고 있었다. 설아는 최종적으로 주현의 횡령과 기밀 유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파일들을 모았다. 여기에는 글로벌 스타와의 비밀거래 계약서, 스캔본, 주연이 역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은행 기록, 그리고 그의 불법 행위를 은폐하려 했던 부하들의 내부 통신 기록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강력하여 주연이 어떤 권력으로도 이 사실을 뒤집을 수 없음을 보장했다. 설아와 현우는 이 자료를 기반으로 이사회와 사법당국에 제출할 치명적인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이제 그들의 다음 목표는 주연을 권좌에서 끌어내릴 결정적인 순간, 즉 이사회 소집을 실행하는 것이었다. 김설아는 이현우와 함께 밤을 새워 완성한 치명적인 보고서를 손에 쥐고 그룹 JK 역사상 가장 긴급하고 격렬한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녀는 주연이 횡령한 자금의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크며 글로벌 스타와의 기밀 유출 계약이 이미 회사의 미래를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음을 알고 있었기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현우는 외부에서 필요한 모든 압력을 가할 준비를 마쳤다. 이사회 회의실에는 그룹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역들과 주요 주주 대표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착석해 있었다. 김주연은 여전히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 모든 것이 설아의 미숙한 권력 장악 시도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며 이사회장으로 들어섰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이 설아의 사적인 동기를 폭로하여 그녀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인물로 몰아갈 것이라고 믿었다. 주연은 이사들에게 설아가 TL 글로벌 대표의 청혼에 감정적으로 휘둘리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사회 소집 자체를 무효화하려고 시도했다. 여러분, 김설아 씨는 지금 사적인 감정과 회사의 중요한 경영 문제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이 터무니없는 소집은 우리의 시간을 낭비할 뿐이며 그녀는 JK그룹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설아는 주연의 노골적인 인신공격을 무시하고 준비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녀는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사실과 숫자로만 이야기했다. 그녀의 첫 번째 슬라이드는 주연이 수년간 운영해온 역의 페이퍼 컴퍼니들의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었고, 이 자금이 어떻게 JK그룹의 금고에서 유출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냈다.
이현우 대표가 제공한 것이 아닌 우리 JK그룹의 자체 감사보고서와 재무기록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설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김주연 본부장님은 이 가상의 계약들을 통해 지난 5년간 수백억 원을 횡령했고, 이는 회사의 핵심 연구개발 자금을 고갈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녀의 단어들은 회의실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주연은 격분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거짓말이다. 전부 조작된 자료야. 네가 현우에게 매수당했거나 혹은 너 혼자 꾸민 음모일 뿐이다.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너의 정신 상태가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그는 설아를 향해 모욕적인 말을 퍼부으며 테이블을 거칠게 내리쳤다. 하지만 설아는 그의 분노를 이용했다. 분노가 아닌 증거로 대답해 주십시오. 김 본부장님. 그녀는 차분하게 반박하며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글로벌 스타와의 기밀 유출 계약서 사본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었다. 그것은 주연의 필체와 서명이 담긴 JK그룹의 핵심 기술을 팔아넘긴 명백한 반역 행위의 증거였다. 이 계약서는 단순한 횡령을 넘어선 반역 행위입니다. 설아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김주연 본부장님은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그룹 JK의 가장 중요한 미래를 경쟁사에 팔아넘겼습니다. 이 행위는 회사에 대한 신의를 저버린 것은 물론 사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범죄입니다. 회의실은 다시 한번 충격과 경악에 휩싸였다. 일부 이사들은 주연이 횡령했다는 사실은 예상했지만 경쟁사의 기밀을 유출했다는 사실은 그들의 상상 범위를 넘어선 것이었다. 보수적인 원로 이사들은 그룹 JK의 명성과 생존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깨닫고 주연으로부터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주연을 옹호하는 것이 곧 자신들의 몰락임을 깨달았다. 바로 그 순간 현우가 외부에서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TL 글로벌의 아시아 담당 이사가 회의실 전화로 연결되어 현우의 공식 성명을 대독했다. TL 글로벌은 그룹 JK의 현재 기업 지배구조와 윤리적 청렴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김주현 본부장이 모든 직위에서 해임될 때까지 예정된 모든 투자와 협력을 전면 보류할 것입니다. 이 성명은 주현에게 결정타를 날렸다. 주현의 편을 들려던 이사들은 TL의 막대한 자본과 영향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위협 앞에서 즉시 태세를 전환했다. 그들은 돈과 생존이 걸린 문제 앞에서는 혈연이나 개인적인 충성심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주연은 절규하며 회의실을 난장판으로 만들려 했다. 이현우, 이 더러운 거지 새끼. 네가 감히 누굴 배신하는 거냐. 네 존재 자체가 불법이다. 그는 설아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이사회장의 통제 아래 있던 경호원들에게 의해 제지당했다. 그의 분노는 오만함을 넘어선 처절한 절규로 바뀌었지만 그 누구도 더 이상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결국 이사회는 압도적인 다수결로 김주연을 모든 경영 직위에서 즉시 해임하고 그의 불법 행위를 사법 당국에 고발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주현은 자신의 권력이 모래성처럼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며 완전히 굴욕당했다. 그의 오만함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고 그를 경멸하던 설아의 침착함이 승리했다. 이 사회에서 김주연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오만함은 치명적인 실패로 이어졌고 권좌에서 비참하게 끌어내려졌다. 경찰의 체포가 임박했음을 감지한 주연은 광적인 절망감에 휩싸였고 자신의 범죄를 영원히 은폐할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곳에 보관된 최종적인 물리적 증거를 파괴해야 한다는 생각만이 가득했다. 그 증거는 주연이 횡령과 기밀 유출을 기록한 암호화된 마스터 원장 하드드라이브였고 서울 외곽에 위치한 개인 소유의 보안시설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다.
현우의 TL 글로벌 보안팀은 주연이 평소 연락하지 않던 외부 용병들을 급히 고용하고 그 보안시설로 향하는 수상한 움직임을 즉각 포착했다. 현우는 이 순간이 최종적인 행동의 순간임을 직감했다. 경찰이 정식 영장을 발부받아 움직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터였다. 현우는 증거가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자신이 직접 개입하는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TL 글로벌의 경우 최고 전문가인 3명의 정예 요원만을 대동하고 주연 일당보다 앞서 보안시설로 향하는 차를 직접 몰았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의 긴장감과 결의가 교차했다. 목적지인 낡은 산업 건물에 도착했을 때 주연과 그가 고용한 5명의 건장한 용병들이 이미 진입을 시도하고 있었다. 이 용병들은 단순한 경호원이 아니라 주연이 자신의 도피 자금을 이용해 끌어모은 법을 무시하는 잔혹한 해결사들이었다. 현우는 자신의 요원들에게 건물 외부를 봉쇄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은 정면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현우의 등장은 용병들을 잠시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현우의 압도적인 아우라와 정교하게 재단된 옷차림을 보고 단순한 비즈니스맨으로 착각했지만 곧 현우의 눈빛에서 풍기는 냉정한 살기와 훈련된 자세를 읽고 경계태세를 취했다. 이 현우 대표, 이 일에 상관하지 마. 이건 당신과 상관없는 일이야. 주연은 절규하며 현우를 위협했다. 상관없는 일이라니. 현우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 증거는 김설아 씨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당신의 죄를 입증할 정의다. 나는 이 정의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 이 말과 동시에 용병들은 현우를 향해 동시에 달려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닌 20년간 억눌렸던 현우의 분노가 폭발하는 격렬한 행동의 시작이었다. 현우는 TL 글로벌에서 배운 정교한 전투 기술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단순한 힘이 아닌 상대방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약점을 파고드는 전략적인 기술이었다. 그는 첫 번째 용병의 공격을 가볍게 회피하고 손날로 그의 경동맥을 정확하게 가격하여 순식간에 무력화시켰다. 나머지 용병들도 그의 압도적인 기세에 당황하여 주춤했다. 건물 내부에서는 유리창이 깨지고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현우는 마치 잘 훈련된 기계처럼 움직였고 그의 모든 동작은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효율적인 살상 기술이었다. 그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용병의 공격을 동시에 막아내며 회전 발차기로 한 명을 벽에 쳐박고 다른 한 명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이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는 동안 주연은 현우의 뒤편에 있는 철제 금고로 필사적으로 달려갔다. 그는 금고를 열기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했고 손에 쥔 작은 휴대용 드릴로 하드 드라이브를 완전히 파괴하려 했다. 내 것이 아니면 모두 파괴할 거야. 이현우, 너는 절대 나를 막지 못해. 그의 얼굴은 증오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현우는 마지막 두 용병을 동시에 제압하면서도 주연의 움직임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웠다. 마지막 용병이 쓰러지는 순간 현우는 몸을 돌려 전속력으로 주연에게 달려갔다. 주연은 이미 하드 드라이브에 드릴 날을 대고 있었고 굉음과 함께 드라이브 케이스가 뚫리기 시작했다. 시간이 단 1초도 남아있지 않았다. 현우는 공중으로 몸을 던져 금고 벽을 박차고 날아올랐다. 그는 주연의 손목을 강철 같은 힘으로 움켜쥐었고 드릴은 주연의 손에서 튕겨져 나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 순간 하드 드라이브의 표면에는 깊은 흠집만 남았을 뿐 핵심 데이터는 파괴되지 않았다. 현우의 소나기에 잡힌 주연은 더 이상 저항할 힘을 잃고 무릎을 꿇었다. 이거지 새끼, 네가 감히. 주연은 현우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겨우 말을 이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아닌 순수한 패배감만이 가득했다. 현우는
주현의 멱살을 잡고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았다. 나는 당신이 경멸했던 그 거리의 소년이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오만함이 파괴하려 했던 정의를 집행하러 왔다. 현우가 최종 증거인 하드드라이브를 안전하게 확보하는 순간 건물 밖에서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고 주현은 그의 모든 부하들과 함께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다. 그의 마지막 발버둥은 무력했고 현우의 압도적인 힘과 전략 앞에서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정의의 그물은 마침내 오만한 악당을 완벽하게 올감했다. 김주현의 체포 소식은 한국 재계를 강타한 지진과도 같았다.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에 주현은 모든 경영직위에서 즉시 해임되었고 횡령 및 기밀 유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다. 그룹 JK의 주가는 폭락했고 기업 이미지는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혼란에 빠진 이사회는 더 이상 기존의 무능한 경영진을 신뢰할 수 없었고 주연의 측근들을 모두 제거한 후 새로운 리더를 찾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이사회는 프로젝트 피닉스 사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주연의 부패를 파헤친 김설아를 임시 회장 겸 최고 경영자로 추대하는 데 동의했다. 그녀의 탁월한 능력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설아는 권좌에 올랐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승리의 기쁨 대신 막중한 책임감과 엄숙함만이 감돌았다. 그녀가 물려받은 JK그룹은 겉만 번지르르한 껍데기였고 내부는 주연의 부패한 네트워크와 비효율적인 경영 시스템으로 깊숙이 병들어 있었다. 그녀의 첫 번째 임무는 이 골문 상처를 도려내고 새로운 살을 돋게 하는 고통스러운 재건 과정이었다. 설아는 취임 직후 외부의 전문 감사팀과 현우가 지원하는 TL 글로벌의 포렌식 회계팀을 투입하여 그룹 전체에 걸친 철저한 윤리 감사를 실시했다. 그녀는 주연에게 충성했던 박 팀장과 최 이사뿐만 아니라 그들의 비리에 연루된 모든 직원들을 가차없이 해고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그녀의 정의롭고 단호한 행동은 회사 내부에 남아있는 부패의 잔재를 빠르게 제거하기 시작했다. 내부적으로 그녀는 또 다른 도전에 직면했다. 직원들은 스캔들로 인해 사기가 바닥에 떨어졌고 오랫동안 빛 좋은 개살구로 여겨졌던 젊은 여성, 상속녀 리더십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드러냈다. 설아는 사무실에 틀어박혀 명령만 내리는 대신 직접 현장을 찾아가 직원들과 소통하며 투명한 경영 의지를 밝혔다. 저는 이 회사를 파괴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공정한 기회를 되찾아줄 사람입니다. 설아는 전 직원 대상의 연설에서 힘주어 말했다. 이제 그룹 JK는 능력과 윤리가 기준이 되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우리가 함께라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녀의 진솔함은 동요하던 직원들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재정적으로는 현우의 TL 글로벌과의 공식적인 전략적 협력이 큰 힘이 되었다. 현우는 JK그룹의 자본을 투입하는 동시에 최첨단 IT 보안 시스템과 리스크 관리 전문가들을 파견했다. 설아는 이 지원을 단순히 외부 자본에 의존하는 것으로 만들지 않았다. 그녀는 TL의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하되 JK그룹의 독립적인 경영권을 굳건히 지키는 균형 잡힌 전략을 유지했다. 그녀는 TL과의 모든 협력 조항을 직접 검토하고 협상했으며 현우에게조차 업무에 있어서는 단호하고 전문적인 태도를 보였다. 설아는 더 이상 20년 전 창고에 숨겨주었던 은인에게 의존하는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TL 글로벌을 이끄는 이현우와 대등한 위치에서 협력하는 명실상부한 그룹 JK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가 되었다. 주연이 글로벌 스타와 맺었던 치명적인 계약은 설아의 법무팀에 의해 무효화되었고 그녀는 그룹의 핵심 RD 프로젝트에 막대한 재투자를 단행했다.
그녀의 빠르고 효과적인 결정들은 JK그룹을 심각한 재정 위기에서 벗어나게 했고, 시장과 투자자들은 그녀의 탁월한 경영 능력에 대한 평가를 완전히 새롭게 하기 시작했다. 설아의 지도력 아래에서 JK그룹은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고, 그녀의 강철 같은 의지와 도덕적 청렴성은 회사의 새로운 기업 문화로 자리 잡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과소평가받아왔던 상속녀의 껍질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진정한 전략가이자 강력한 리더로 거듭났다. 이제 그녀는 회사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까지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JK그룹의 재건이 궤도에 오르자 설아와 현우는 이제 그들의 관계를 공적인 영역에서 완성할 때가 왔음을 알았다. 이 싸움은 그들의 사랑을 위한 무대였고 그들은 마침내 승리했다. 남은 것은 20년 전의 약속을 이행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개인적인 결말이었다. 그룹 JK의 재건은 김설아의 단호하고 윤리적인 리더십 아래서 빠르게 안정화되었다. 김주연과 그의 부하들에게 내려진 사법적 심판은 정의의 집행을 상징했다. 주연은 자신의 횡령과 국가 기밀 유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고 그의 오만함은 결국 차가운 감옥벽 속에서 영원히 끝나게 되었다. 설아는 이 모든 과정에서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고 정의를 구현했다. 모든 공적인 싸움이 끝난 후 설아와 현우는 마침내 그들만의 개인적인 평화를 찾았다. 현우는 설아에게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루비 펜던트와 똑같은 모양으로 세공된 커프 스링크를 선물했다. 이건 우리의 첫 만남과 내가 당신에게 돌아오겠다는 스무의 전의 약속을 상징합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시대의 증표가 될 것입니다. 현우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설아는 그 커프 스링크를 조용히 받아들였고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당신의 약속은 단순히 나를 찾아오는 것을 넘어 내가 나의 진정한 힘과 정의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이현우 씨, 당신은 나를 구했고 나는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만족감과 감사함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화려한 과시나 정치적인 쇼맨십을 배제하고 소박하지만 위험 있는 결혼식을 준비했다. 하객 명단에는 오랫동안 설아를 지지해준 몇몇 충성스러운 그룹 JK 직원들과 현우의 TL, 글로벌에서 온 소수의 고위 인사들만이 포함되었다. 결혼식은 단순한 결합이 아닌 두 강인한 영혼이 하나가 되는 성스러운 서약의 장이었다. 결혼식 날 설아는 값비싼 드레스보다 자신의 강인한 의지를 상징하는 듯한 단아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다. 현우는 완벽한 맞춤 정장 차림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축하의 물결 속에서 현우는 설아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의 눈빛은 20년 전 창고에서 그녀에게 받았던 따뜻한 친절을 영원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들은 전통적인 서약 대신 사랑과 파트너십에 대한 그들만의 맹세를 나누었다. 나는 당신이 직면할 모든 도전에서 당신의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현우가 먼저 말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방패 뒤에 숨지 않고 당신과 나란히 서서 이 세상의 정의를 위해 싸우는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될 것을 맹세합니다. 설아는 단호하게 그의 맹세에 화답했다. 그들의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로맨틱한 결실을 넘어 TL 글로벌의 국제적인 영향력과 그룹 JK의 탄탄한 국내 기반이 결합된 윤리적인 경영을 목표로 하는 거대한 연합의 탄생을 의미했다. 설아와 현우는 이 결혼을 통해 부와 권력이 정의와 도덕성을 지킬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세상에 증명하려 했다. 결혼식이 끝난 후 그들은 JK그룹 본사 최고층에 있는 설아의 새로운 집무실로 돌아왔다. 그곳은
예전의 차가운 사무실이 아닌 새로운 희망과 비전으로 가득 찬 공간이었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복잡한 야경은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의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설아가 현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JK그룹을 재건하는 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힘을 사용하여 부패한 권력이 아니라 진정한 능력과 도덕성이 승리하는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야망과 사랑으로 빛나고 있었고, 현우는 그녀의 결단에 깊은 존경을 표했다. 현우는 설아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하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당신이 나에게 생명을 주었던 것처럼 나는 당신에게 이 세상의 정당한 권력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우리의 약속은 완벽하게 이행되었습니다. 김설아, 이제 당신은 나의 아내이자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파트너입니다. 이 말은 그들의 관계와 비즈니스적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고난과 역경, 배신과 복수, 그리고 무엇보다도 변치 않는 약속과 정의를 향한 두 강인한 영혼의 투쟁이었다. 거리의 소녀는 총수가 되어 돌아왔고, 과소평가받던 상속녀는 최고의 리더로 거듭났다. 그들은 함께 힘을 합쳐 권력은 힘이 아닌 정의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세상에 각인시켰다. 그들의 결합은 단순한 사랑을 넘어선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었다.